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게 과연 소설 속에 있는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혹 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딱 1년 전입니다. 이맘때죠. 작년 8월 8일.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그 신도림 새가족 참사 현장에서 내가 퇴근하는 길에 보니까 이미 아파트 저지대에 물이 찼더라고 라고 남의 일처럼 말씀하셨던 그 순간의 슬픔을 국민들이 기억을 하는데요. 그럼 오늘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22년차 회사원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을 좋아했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하는 날이라고 아예 스스로 정하고 되도록이면 일을 좀 안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된 이후로 비를 보면 너무나 고마운 존재입니다만 너무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 8일이 우리 그런 날이었습니다. 작년 8월 8일, 2022년 8월 8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서울 신대방동은 시간당 141.5mm의 비가 내립니다. 141.5mm라고 하니까 잘 안 와닿으시죠? 여기 30cm 자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14cm니까 이 정도입니다. 1시간에 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마당에 1시간에 물이 14cm가 쌓인 거예요. 정확히 80년 전에 1942년 8월에 서울 종로구의 기록이 118.5mm, 약 12cm였습니다. 80년 만에 1시간당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날 작년 8월 8일 하루에 서울에 비가 얼마나 왔냐? 여기 30cm 자를 넘어서서 무려 8cm나 더 많게 38cm가 왔습니다. 하루에. 이 기록은 정확히 102년 전 1920년 하루 강수량이 350mm, 35cm 정도였거든요. 그걸 가뿐하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작년 8월 8일 역대급 그 잊을 수 없는 무려 전국에 14명의 국민들이 돌아가셨던 그날을 시간당 기록으로 보면 80년 만의 폭우라고 하는 거고요. 일일 강수량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2년 만의 폭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는데요.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이 어느 정도예요? 1418mm입니다. 그러니까 감이 좀 오죠. 1년 동안 그 정도 옵니다. 월 7월에 가장 비가 몰리죠. 7월 한 달 서울 평균 강수량이 414mm예요. 그러니까 41cm 이 정도 오는 거죠. 7월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8월 8일 신대방동 8월 8일에서 8월 9일 단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 500mm가 넘게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름에 한 달 내내 내릴 비를 단 이틀에 더 추월해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상하게 기후위기 시대다 이런 말 잘 안 와닿죠?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 앞에 1시간에 14cm 비가 내리는 서울을 우린 지금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작년 8월 23일 날 환경부는 도시 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 대책을 내놓습니다.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죠. 자, 하수도관을 늘리겠다. 빗물바지 청소 깨끗이 하겠다. 맨홀 뚜껑 개선하겠다. 정부가 밝힙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8월 수해 때 맨홀 뚜껑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저렇게 밝혔죠. 서울시는요, 놀았나요? 아닙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 동료 의원분들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우리 분명한 일 하나만 하자. 제대로 서울시민 주권자에게 피부에 와닿는 효능감 있는 우리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자. 7월, 8월, 9월 단 3개월만이라도 제발 부디 서울시의 모든 자원을 통틀어 담배꽁초와의 전쟁을 선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막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는요, 어떻게 행동했나요?
정말이지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밝힙니다. 우리가 빗물바지가 서울에 몇 개 있다고요? 55만 개 있습니다. 55만 개 1년에 2번 정기로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약 100만 번이죠. 100만 번 청소한다. 2만 3천 명 전담 인력 투입한다. 특히나 11개구 상습지역은 따로 또 추가해서 전담 인력까지 두었습니다. 어떻게 했나? 이렇게 도로마다, 이면도로마다 찾아다니면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셨죠? 그러니까 25개 자치구에 이렇게 구별로 이미 저 성취율 보실까요? 상반기에만 이미 172%를 달성했어요. 정말 잘하셨죠? 60억의 지원을 따로 투과해서 자치구별로 저렇게 청소 다 완료했습니다. 잘했죠? 제가 행정자치위원으로서 겪습니다만 22년차 회사원의 눈높이로 볼 때 서울시 공무원들만큼 주권자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은 찾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감히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서울시 공무원분들 그리고 1000만 주권자 정확히 968만 명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시장님이야 서울시정에 함께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의 노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울시의 진짜 모습이 피부에 와닿는 일선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요? 조금 다릅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 아내, 그리고 가장이죠. 물론 총각들도 있습니다만 곧 가장이 될 분들인 거죠. 환경미화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나 이렇습니다. 자, 지금 빗물바지 청소 같은 걸 주로 누가 관리하나요? 맞습니다. 25개 구에 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근데 치수과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1년에 2번 빗물바지 완벽 청소 이런 게 주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당 14cm가 넘게 쏟아지는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후위기적 환경의 서울시에서 가장 일선에서 이런 일들을 매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환경미화원분들입니다. 우리의 노동자,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권자죠. 이분들 실제 어떤 빗물바지를 맞이하나요? 이렇습니다. 가서 빗물바지 막혔습니다. 가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대체 누가 어떻게 합니까? 속절없이 떨어지는 낙엽, 속절없이 매일 치웁니다. 그런데 치우고자 하는 빗물바지 상태가 저렇습니다. 빗물바지 상태 많은 경우는 저렇게 이미 빗물바지가 아니고요, 식물이 잘 자라난 화분의 역할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우리 노동자가 치우죠. 치우고 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저렇게 겨우 물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생깁니다. 비포 애프터 볼까요? 저렇게 청소하기 전 후입니다. 저걸 어떻게 치우고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단에 올라가서 단보다 아래에 있는 땅바닥에 손이 닿겠습니까? 내려와야죠. 비가 내리면 빗자루에 달라붙는 낙엽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일하고 있냐? 환경부가 이미 청소 가이드라인 다 줬거든요. 3인 1조로 가라, 어떻게 치워야 되고 몇 번을 해라. 그런데 각 자치구별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런 거 누가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때문에 우리의 환경미화원분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이렇게요. 보십시오. 저 도로에서 지금까지 천만다행으로 끔찍한 사고가 들리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라 생각해요. 저렇게 도로에 내려앉아서 손으로 일일이 담배꽁초, 낙엽 치워야 치워집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려야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좀 본질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한 서울이라고 느끼고 있는 모습은 다 저렇게 온몸으로 저렇게 모든 장비를 갖춰서 1시간만 일해보세요. 저 옆에 따라가 봤는데 정말 가만히 있어도 몸에서 훅훅 올라오는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사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고된 일을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담배꽁초가 하루 몇 개요? 1250만 개를 버리고 있습니다.
평균치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거죠.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담배꽁초와의 전쟁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는 치수과 환경미화원 어느 한 부서, 어느 한 과의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리 치우고 아무리 빗물바지를 청소를 자주 한다 해도 하루 1250만 개씩 버리고 있는 담배꽁초를 어떻게 막습니까? 떨어지는 낙엽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열정과 열망이 모여서 내릴 수 있는 판단 첫 번째는 제발 담배꽁초만큼은 우리가 의지로 관리할 수 있으니 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어디예요? 하수구예요. 하수구는 오수와 우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더러운 머리 흐르는 오수관, 빗물이 모여 흐르는 우수관을 분리해놨습니다. 빗물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빗물바지의 역할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미 흙으로 꽉 차 있는 것들은 진공청소기로 뽑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치수과에서 혹은 우리가 보고하는 것처럼 172%를 달성했습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세요. 이미 흙으로 꽉 메어 있는 빗물바지는 그렇게 진공차가 와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퍼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묵묵히 해왔을 따름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적어도 세 가지 약속은 하자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첫 번째, 한 부서 일이 아닙니다. 한 부서 일이 아니면 어떤 부서라는 건가요? 말씀드립니다. 감히 서울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해서 국민의 의식, 시민의 의식에 호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서울시 의회 외벽에 F5 새로 고침 광고판 들어있죠. 시민들의 말 잘 듣겠다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런 말도 좋은데요.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공간, 어떤 자리, 어떤 시간이라도 시민 여러분, 하루 1250만 개씩 버려지고 있는 담배꽁초는 우리의 생존의 목을 쥐어가고 있는 너무나 커다란, 그리고 우리가 능히 막을 수 있는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의 바다로,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의 피해보다 훨씬 더 큰 미세 플라스틱의 피해를 담배꽁초가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런 일들을 적어도 7월, 8월, 9월 이 하루에 14cm가 넘게 쏟아지는 이 기형적인 기후위기의 환경에서 그렇게 버려졌던 담배꽁초들은 비가 한번 오면 모조리 쓸려 나가서 오수관,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가고 하수구를 막게 되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요. 그걸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제발이지 이것만큼은 막아 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약자와의 동행 아닐까요? 그러면 의식만 바뀌면 됩니까? 아닙니다. 흡연권 역시 정말로 소중하죠. 담배 피는 분들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구동성으로 절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마음 편하게 필 수 있도록 하자. 맞습니다. 장기 기증에 대해서 서구 유럽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어느 나라군은 장기 기증은 당연하다, 장기 기증을 반대하는 당신은 표시를 해라, 그렇게 대처하는 유럽 나라가 있고요. 장기 기증은 우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만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사람은 하겠다고 의사표현하십시오. 두 나라의 장기 기증 비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겠죠. 정책이 이미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시민 968만 명 주권자 중에 담배를 좋아하고 담배를 피고자 하는 마음들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의식 속에는 길거리에 좀 사람이 없어 보이는 곳에, 그래도 피해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루 1250만 개 담배꽁초 평균의 숫자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 가까운 일본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공공의 영역, 간접 흡연의 피해는 누구보다 크니까요. 공공의 영역에서는 담배를 꺼내 피는 모습이 매우 무례하고 실례일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갖춰야겠죠.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정확한 거리마다 마음 놓고 담배를 필 수 있는 정확한 흡연의 장소가 정해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담배를 얼마든지 원하는 곳에서 필 수 있도록 정확한 흡연 장소를 정해주고 누가 봐도 깔끔하게 뒤처리를 할 수 있는 재떨이 쓰레기통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흡연하는 분들의 권리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담배 꽁초를 전쟁을 선언해서만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막자라는 말에 진짜 병행해야 될, 따라올 주제는 뭐냐? 흡연권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필 수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고 정확하게 뒤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을 하되, 제발이지 공공의 영역에서 담배로 인한 피해를 다른 주권자들에게 주지 마시고, 더군다나 당신이 무심코 버리는, 오히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거리에 버리면 좀 더 더러워 보이니까 일부러 하수구를 찾아서 거기다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우리의 일종의 선의에 기인한 이런 행동들이 실은 우리의 생존을 그야말로 옥조르고 있는, 너무나 커다란 잘못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피를 토하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어떤 인프라를 추가로 도와드려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은 땅속 하수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올해 2023년 7월 15일 궁평 제2지하차도 아침 8시 반 미호감 범람 제방뚝이 무너지죠. 6만 톤의 물이 23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6만 톤 그러니까 잘 안 와닿죠. 캐러비안 베이 꽉 채우면 13,000톤입니다. 캐러비안 베이 그 넓은 공간에 5배의 물이 지하차도로 들이닥친 겁니다. 그런데요, 보시죠. 저 그래프를 보십시오. 저 위에 잘 안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까만색 저 배경 안에서 빨간색 저 수위 선이 물의 높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밑에 파란 선과 녹색 선이 있는데요, 하수도에 흐르는 유량과 유속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미 7월 14일 날 저렇게 보시면 수위는 만수위로 급격히 올라가는데 반대 녹색선 유속은 반대로 반비례로 뚝 떨어집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하류에 문제가 있다. 하수도에 물이 차고 있어서 제대로 내려가고 있지 않다. 시그널인 거죠. 14일 그 전날 12시에 이미 만수위는 지속됩니다. 하수구도가 꽉 막혀서 전혀 유량이 날아가지 않아, 흐르지 않고 유성 역시 제로입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5일 날 돼서야 하류부터 빠지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맞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고상한 말 가져오지 않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은 아스팔트 뒤엎고 보도블록 뒤엎어서 땅을 파야만 하수도 양을 측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예전에는 이런 게 다 수입이었거든요. 엄청 돈도 비쌌는데요, 지금 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상시로 하수도 간에 센서 달고 모니터링 저렇게 실시간으로, 저게 지금 세종시 자료거든요,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가 1시간에 14cm가 온다, 눈으로 보이는 거 보고서 난리 난 애가 아니고요, 이미 하수도 오수우수 흘러가는 유량과 유속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하류에서 막히고 있다, 이대로 가면 반드시 제방 넘친다, 이대로 가면 역류 나온다, 반지하 빨리 철수시키도록 행정명령 내려야 된다, 같은 이런 일들이 시스템으로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저 혼자 의견이 아니고 이미 정부에서 스마트로 재난 방지하겠다고 밝힌 계획이고 서울시도 이런 계획들을 오 시장님께서 직접 밝히셨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차가 좀 생기는 거죠. 지금 이 시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미 작년 8월 8일에 그 끔찍한 일을 겪고 오 시장님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그 헌신적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올해 서울시는 특별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인프라의 진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속도 낼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968만 주권자 모두가 다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박유진 된다고 의원님, 얘기하죠. 잠깐만요. 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 알겠습니다. 제8항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과 시장 또는 교육감의 네, 답변이 안 그래도 모시려고 했습니다. 교대로 네, 잘 균형 알겠습니다.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질문해 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정리를 마쳤고요.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잘 알게 됐고요.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와 그리고 우리의 대비의 시급성 중요함을 설명하다 보니 무려 20분을 혼자 단독 드리블을 했네요.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제가 세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담배꽁초와의 전쟁이 필요한데요. 이건 정말 서울시 한 부서의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부시장님 이상의 서울시 전체 칸막이를 초월한 TF를 구성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더해져서 담배꽁초와의 전쟁 같은 이 구체적인 목표를 정말로 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동의합니다. 그 말씀 듣고 담배꽁초 버리는 거에 대한 그 캠페인을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누가 이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반대가 특별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이 두 가지가 필요해서 모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담배꽁초와의 전쟁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과를 거두려면요, 반드시 흡연권에 대한 안정적 보장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버릴 때가 있어야 담배꽁초를 그 쓰레기통에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담배 수거함도 지금 KTNG하고 협의를 해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지금 400몇 개인가 아마 설치를 했다고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그 물량은 늘려가는 걸로 돼 있고요. 특히나 그 항아리 모양의 그 담배꽁초 수거함을 특히 시내의 좀 후미진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지금 계획이 되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님.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담배꽁초를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만시지탄입니다만 시장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처럼 공공의 영역, 거리에서 담배를 핀다는 행동이 매우 특별하다라는 걸 모두가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필요하냐면 정확하게 여기서 담배 펴도 됩니다라는 흡연 장소의 공지와 안내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것도 자주 가까운 거리에 많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는 것은 매우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는 것이 병행돼야 효과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담배를 필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정말이지 각각의 재산권과 맞물려 있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서울시의 행정력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 점을 강조해서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설치하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부서별 어느 한 부서의 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울시 전체 차원의 TF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교육청이라고 예외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 주변엔 더 많이 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담배꽁초와의 전쟁이라는 건 그냥 약자와의 동행 같은 어떤 수식어, 슬로건, 선동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의 표현인데요, 그 절박함의 표현, 첫 번째, 서울시 모든 자원을 다 모아보자. 구체적인 액션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담배를 필 수 있는 장소를 정확히 제공하고 수거함도 아울러 배치되어 있는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말이 서울시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꽁초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수도의 상시 모니터링 같은 것은 서울시가 나서서 정말 돈과 자원을 투입해서 해내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하수도 상시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부분은 방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하수관로 수위계는 282개소, 도로 수위계는 92개소를 통해서 강우시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가동 확인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고요. 더 필요하다면 또 늘려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번째 상시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관련된 서울시 부서와 담당자 분들과도 많은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그런 하수도 상시 모니터링 같은 걸 제대로 구현하려면 다 외국산 제품들 수입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서울시 전역을 마치 손바닥 보듯 지하에 오고 가고 있는 하수도 유량 같은 걸 얼마든지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서울시의 의지만 있으면 능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말씀을 부탁을 드렸고요. 자연스럽게 두 가지 주제 14분 동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함께 들으실 주제인데요.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세계기관 서울시가 꼭 집어서 이야기했던 투자 출연 기관의 콜센터 직영 전환, 정규직화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자, 세계기관 콜센터 정규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년 전에 서울시가 이미 1000명을 했어요. 꼭 집어서 세계기관, SH공사, 주택관리공사,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재단은 마땅히 직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서울시가 결정을 해서 저렇게 노사전 협의체 구성해서 진행하면 됩니다라는 실무 가이드라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아예 정식으로 공문 만들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노사전 협의체는 당연히 구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서울시도 동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월에 부탁을 드려서 5월 달에 노사전 협의체가 구성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노사전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진행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왜 안 되고 있냐? 신용보증재단 사측의 의지가 부족해서냐? 아니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지금 노노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서울시와 함께, 그러니까 일종의 네 주체가 있는 거죠. 즉 신용보증재단 사측이 있고요, 서울시가 있고요, 관리 감독하고 있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규직 일반 노조가 있고요, 콜센터 노조가 있습니다. 이 네 군데 상호 주체가 노사전 협의체를 진행하자라고 구성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냐, 보시는 것처럼 소상공인 사업 재기를 위한 안전한 폐업 지원 같은 저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맨 하단 빨간 박스, 안내되는 콜센터를 그냥 다산 콜센터로 안내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행되고 있는 콜센터 분들의 마음은 정말로 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콜센터 직원으로서, 마땅한 회사 임직원으로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가 자꾸 잘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지금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걸었죠. 바로 모바일 앱으로 안내하고요. 비대면 보증 및 서울시 자금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하고요.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요. 쉽고 편리한 보이는 ARS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문자의 링크 주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약간 영화에서나 보는 것 같은, 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보통 이런 식의 다음이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냐면요,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전화를 걸면 전화 끊지 마시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보이는 ARS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 보이는 ARS 링크를 클릭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라는 거죠. 신용보증재단 콜센터에 실제로 접수했던 민원에는 어떤 내용도 있냐면, 내가 농협을 사칭한 분들의 사기를 당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았다. 자꾸 보이스피싱은 뭘 깔라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얼마나
충격적인 접근 방법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신용보증재단 콜센터에 전화를 거는 분들은 스피커폰으로 하면서 설거지도 하면서 하는 말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다 차단되는 겁니다. 보이는 AR에서 저렇게 문자가 와서 저걸 클릭을 하면 어떤 화면으로 넘어가냐 이렇게 됩니다. 모바일 앱을 깔았으니까요. 이제 비대면 보호 신청하세요. 저 보시면 두 번째 화면에 맨 방문 상담 예약 하단에 상담원 연결이란 버튼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신용보증재단 콜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콜센터 영역이 너무 답답하고 하소연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된 결과가 뭐냐? 다 비대면을 유도해요. 전화를 받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시장님께서도 아마 전화를 좀 느낄 텐데요. 이렇게 옵니다. 아니 제발 보이는 ARS로 안내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특히 눈도 잘 안 보이는 어르신들이나 지금 막 마음이 급한 분들은 급한 마음에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보이는 ARS로만 안내가 되고 있는 저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시장님 같으시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안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대출금 상납했는데 갑자기 재단으로부터 3만 원이 들어왔어요. 덜컥 겁이 나죠. 이거 무슨 일?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거 묻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하면 하염없이 돌고 돕니다. 자, 아래 보는 것처럼 아니 전화 연결만 어떻게 해서든 상담원만 연결이 되면 너무 잘해줘요. 너무 친절해서 감동적인데 도대체 상담원과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걸면 왜 이토록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뺑뺑이를 돌려가며 사람을 열폭시키냐는 거죠. 자, 기업은행 보증 대출 전에 중도 상환을 했습니다. 정말 큰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 보증료 환급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시급하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겠습니까? 전화라면 연결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서 처지를 바꿔서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막 가게가 문을 닫기 직전에서 혹은 그런 위기에서 이런 걸 상담받고자 신용보증재단에 안내를 받고자 연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민 서비스의 최전선에고 있는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투자 출연 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의 일선에서는 어떤 주문이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의 자부심을 걸고 주권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충만한 고객센터 직원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일 처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신용보증재단 임직원들을 엄벌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이 흐를까봐 시장님을 모시고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단지 대한민국 수많은 기업 환경에서 기업은 언제나 효율을 달성해야 하고 기업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전 임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거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님을 모시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곳은 투자 출연 기관이라는 겁니다. 서울시 26개, 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0여 개의 일이라도 한다는 이런 공공 영역이라는 거죠. 지금 저 공공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3년 전에 이 세 개 기관을 꼭 집어서 이 세 개 기관만큼은 제공하고 있는 대민 서비스의 특성상 직영화가 맞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직원분들 세 개 기관의 콜센터 분들은 다 해봐야 1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이런 심지어 공격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엄마, 나도 10년 전화 받고 공사 정규직 직원 될래. 세상에 그렇게 잔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임금 테이블은 기존의 직원분들과 별도의 임금 테이블로 이미 구성되어 있고 직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 용역으로 제공되고 있는 돈이나 직영으로 바뀌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기관 콜센터의 직영화가 왜 이토록 절실하게 필요한 거냐? 민원 처리법 때문입니다. 그 소속된 기관이어야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의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분들은 신용보증재단의 콜센터 분들이 제일 절박합니다만 내가 맡은 일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더 받겠다. 전화 10년 했으니까 정규직 공사 직원이 됐다가 아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를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자부심을 제대로 살리겠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약속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이런 모두의 공공 근로를 포함해서 모두의 노동 환경에서 지금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용역으로 갑을병정에 하청에 재하청으로 내몰려 있는 이분들이 가장 약자 아닙니까? 그런 분들과 동행하겠다고 서울시는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의견 청해봐도 될까요? 예, 한 두세 달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 콜센터 직원들이 그 사업장 입구 그 캐노피라고 그러나요? 그 위쪽에 올라가셨던 올라갔죠. 적이 절박한 있습니다. 마음으로. 예, 그래서 그 뉴스를 접하고 안타까워서 바로 그 대표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개개의 회사의 경영이나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은 좀 자제가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제를 합니다만은 그날은 뭐 뉴스에 나오고 사진이 좀 많이 주목을 끄는 날이었습니다. 예,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오픈 마인드로 도와드려라. 이런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나. 뭐 그렇게 그 뭐 지시 아닌 뭐 지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까 모두의 의원님이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회사에서 좀 그 진전시키고 싶어도 이른바 노노 갈등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도 진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사측 입장에서 강요할 수는 없다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대표 입장에서 좀 답답하신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지금 3분 30초가 나와서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뭘 하라는 거냐? 시장님 제가 정말이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요. 세계 기관 모두 똑같습니다. 오로지 시장님의 결단이면 됩니다. 대상 인원은 120명이고요. 비용 크게 늘지 않습니다. 3년 전에 서울시는 약속했습니다. 시장님이 결단하면 끝납니다. 어떤 결단이냐? 세계기관 직영화 약속한 거 실천하겠다. 왜 노노 갈등이 생길까요? 모두가 다 투자 출연 기간의 효율성, 수치 다 도달해야 될 경영 목표가 있습니다. 22년차 회사원 저 충분히 동감합니다. 회사가 가야 될 지향과 목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파이는 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구성원의 TO만 늘어나는 것 같다고 느끼면 모두가 불안하지요. 그건 너무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므로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 투자 출연 기간에 대해서 서울시가 해야 될 마땅한 투자 지원 아끼지 않겠다. 당신분들에게만 의무를 주어지지 않겠다. 왜? 서울시의 투자 출연 기간이니까요. 서울시가 맡아야 할 응당 우리의 책임, 우리의 투자 하겠다. 이야기하시면서 그와 더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의 목을 조는 행동이 아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약속한다 이야기하시면서 두 번째, 지금 120명 세계기관의 콜센터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절박합니다. 왜요? 매년 용역계약 조건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더 안 좋게.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사될 뿐입니다. 이분들의 절박한 심정, 약자와의 동행을 우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 120명 역시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으로 책임져야 될 우리의 소중한 주권자다. 시장님이 선언하면 됩니다. 약속 지키면 됩니다. 세 번째, 시장님이 이야기했던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된다라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슬로건, 공허한 말보다 실천으로 함께 될 때 모든 주권자들의 가슴에 와닿겠죠. 약자와의 동행이 정말로 와닿는 것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계층간의 사다리 살아있다, 서울론으로 충분히 꿈 가능하다, 이런 시장님의 말씀 똑같이 지금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애타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이 120명의 절박한 절벽 끝에 내몰려 있는 다음 소위 영화 얘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찾아보면 너무나 많이 절벽에서 어렵게 느끼고 있는 노동자들, 우리의 주권자들의 삶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즉 공공의 영역에서만큼은
서울시의 약속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는 언제 빛날 수 있냐? 실천할 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우리의 구호가,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된다라는 우리의 아름다운 수식어가 시장님의 결단으로 비로소 실천으로 완성될 수 있을 때 비로소 968만 서울 시민 모두가 다 나의 마음이 모인 아름다운 서울이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의 열변을 들으면서 감동이 벅차오르는데요. 저는 그 인국공 사태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120분을 생각을 하면 도와드려야 마땅하지만 또 생각을 달리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건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기준으로 채용 절차를 거쳐서 한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서울시 산하단체 직원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런 것까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생각 같으면은 너무 감동적으로 하셔서 바로 이 자리에서 동의해드리고 싶지만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셔서 이렇게 완강한 저항이 있고 또 노노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또 있어야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으니까 생목소리 딱 한 문장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무릎을 꿇고서라도 시장님께 빌고 싶습니다. 가장 약한 노동자가 지금 내몰려 있는 콜센터 세계기관의 노동자입니다. 제발 시장님의 결단으로 투자출연기관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동행 서울의 결과를